5분 전쯤에 9시 40분에 유가증권 시장에 살짝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양시장 그 정도 수준의 플러스권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아슬아슬해진 현재 분위기고요. 그러면은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46분간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모멘텀 이슈로 점점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시장 구조다. 그래서 모멘텀 이슈 중심 장세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결국은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보다는 이런 이슈, 이야기 있는 호재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흐름을 예상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한 줄 포인트가 나오게 됐는지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함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방송 통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시젠이나 랩지노믹스나 오상자이엘, 그러니까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었으면은 거품으로 또는 이제 테마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요 실적이 작년도 실적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밸류를 매기기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고점 박스를 만드는 한 코로나 치료제 쪽이나 백신 쪽이나 이쪽은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큰 사이클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좀 계속 이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저녁 타이밍에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 오픈이 좀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는 그걸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나 이슈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저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이제 그 비르하고의 계약건이 나왔던 시점, 요때가 이제 4월 12일이었었잖아요. 요때 제가 삼성바이오로와 관련된 이 비르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셀트리온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제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 차례 좀 드렸었는데, 저 당시 4월달 초에 제가 유전자 DNA나 mRNA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K 세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테오젠, 레우켄바이오, 제넥신,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렸던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NK 세포 쪽 관련되어서는 제가 NK맥스나 다이넥스 이런 주식들을 추천을 좀 드렸었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최근 들어 ASCR과 이제 ASCO 쪽에서 이 온라인으로 좀 공개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 뉴스 통해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이 제네카라는 이 제약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제일 큰 제약사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미국 쪽 길리어드하고 인수 합병 관련된 제안 내용이 좀 나왔는데,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뭐가 영향을 좀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NK맥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길리어드 쪽 테이트 파라마를 넘기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좀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이제 대권 후보로 완전히 확정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좀 구간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지금 영국 쪽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길리어드와 관련된 인수합병 제안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길리어드가 NK세포 쪽 관련된 부분들과 유전자 DNA, 그 다음에 라이트 펀드를 통한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국내 쪽 관련된 이 투자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결과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장남을요, 2015년도에 암으로 잃었어요. 암으로. 근데 이 조 바이든 후보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샌더스 후보가, 양보하면서 이번에 중도층을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샌더스 쪽에서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해줘야만 이게 이제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미뤘던 사람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 거고요.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 암 관련된 장남을 잃은 조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메이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됐고 코로나19가 됐고 이거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과거에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부분을 커질 거라고 지금 거의 투자가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그러니까 캔서 문샷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체들, 특히 국제암 유전 단백질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 여기 이제 고려대학교가 맨 먼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 유전 단백질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회원에 가입을 했던 이제 고려대학교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였었던 게 NK 세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순환매를 도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가운데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CDMO 업체나 RNA나 이제 DNA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기업 가치의 증가가 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데 이렇게 나라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그러면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꾸준히 4월달 초부터 추천을 했었던 게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레오캠 바이오잖아요. 이 세 종목은 다 실제로 다 크게 터졌고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전에서도 이들 종목이 큰 효자 노릇을 했고요. 이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게 이제 CDMO 업체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못 사신 분들은 헬릭스미스, 그러니까 이제 다회사 제노피스가 CDMO 업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노피스가 이제 CDMO 업체인데 이제 뭐 진흥생명과학하고 지금 이노비하고 소송권 걸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쪽도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12,000원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나서 14,950원까지 한번 급등 나왔다가 또 다시 제가 이제 13,000원 깨진 자리에서 다시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시 전고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CDM 업체에 대한 수단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바이넥스, 이 CDMO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수단의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RNA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찾던 건 이제 알테오젠인데, 이런 거는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매트릭스 관련된 이런 주식이 지금 다시 치고 가지 않습니까? 이 김민나리 교수가 이거 지분 5% 투자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인 이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이메쿨레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김성 대표 쪽 학과 때 이제 제자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 같이 진 매트릭스와 관련돼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섹터군들이 지금 뭐 바이넥스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NK맥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넥스도 중화학적 원료 생산하는 업체들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고. 헬릭스미스도 지난번에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 위쪽으로 계속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수 관련된 섹터들보다는 좀 바이오제약 섹터군에서 좀 화제의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선택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5G 그리고 바이오 섹터 여기에 좀 집중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뭔가 개별적으로 호재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하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할애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강세를 보이는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관심 가질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으로는 헬릭스미스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권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기운을 차립니다. 양시장 0.5%
4% 안팎의 상승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9시 구간대 살짝 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좀 마음 다잡으시고 남은 시간 제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감쯤 돼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